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병훈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짤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이 광속 태세전환 할아버지라는 제목이었는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여성분이 다 같이 건배를 하는 자리에서 간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일본말 하지 말고 우리말 해야지 라고 혼을 냈다가, 옆에 있던 분이 아, 왜 있잖아, 일본에서 시집 온 처자잖아 라고 하니까 갑자기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 소데스까? 가와이 데스네 라고 하면서 일본말을 유창하게 하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본이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역사 왜곡 해놓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해보니까 한일전 한다고 하면 꼭 이겨야 되는 상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그 할아버지처럼 아, 나도 원피스 봤다, 귀멸의 칼날 봤다 하면서 재밌게 대화를 나눌 것 같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역사 왜곡 발언을 하는 사람이 문제지 일본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반갑게 여러 대화를 할 것 같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나의 역사와 문화를 정확히 알고 상대방의 문화도 배워야 진정한 소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진정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오해가 생기질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잖아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문화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비슷한 문화에는 공감을 하기도 하고, 다른 문화는 서로 이해를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누군가와 시대를 초월해서 국경을 넘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보고 답을 찾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의문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났을 때부터 의문점을 갖고 살아요. 애기들이 처음에 말하기 시작할 때 보면은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면서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왜? 왜? 하면서 세상을 배워나가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마음속에 물음표를 띄우는, 궁금해하는 의문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왜 살고 있지? 두 번째는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세 번째는 과연 신이 진짜 있을까? 이 3가지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공부하고 숙제하고 수행평가 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결국에는 잊혀져가는 질문이기도 하죠. 우리 인류는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아왔고 그 문화들을 쌓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신에 대한 질문에는 종교라는 답을 내놓으려고 했고, 우주에 대한 질문에는 과학이라는 답을, 그리고 나 자신, 인간에 대한 질문에는 철학이라는 답을 내놓으면서 문화의 금자탑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답들이 지금은 워낙 다양해졌고 세분화되고 복잡해져서 어느 것 하나만 공부해서는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원형 문화입니다. 종교과학, 철학이란 이름이 나오기 전에,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기 전의 문화를 알아야 더욱 명확하게 우리 주변의 문화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화가 나온 본 바탕, 원형 문화의 이름은 신교라고 합니다. 신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신교가 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있어요. 바로 통일신라시대 대학자였던 최치원 선생님의 날랑비 서문이라는 글에 이 신교에 대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원문을 보면 국유현묘지도할 풍류다라는 글인데, 우리나라에 오묘하고 신비한 도가 있으니 이름을 풍류라고 한다라는 뜻입니다. 실로 유불선의 새 가르침을 이미 포함하고 있고 모든 생명과 접해서 교화를 시킨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최치원 선생님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을 다녀온 분이에요. 그 유학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 대한 그리움도 컸을 거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당나라로부터 들어오던 유교, 불교, 도교보다
더 위대한 문화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풍류, 신교 문화였던 겁니다. 신교 총화라는 책에서는 이 신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교는 모든 가르침의 조상이요 모든 이치 이법의 어머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아, 신교는 뭔가 뿌리가 되는 가르침이구나, 근원이 되는 문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신교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신교는 신과 함께예요. 신과 함께라는 웹툰, 영화 제목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신과 함께 영화를 보면 우리가 신을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가 잘 드러나요. 우리 전통의 신들은 대부분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해요. 다정다감하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에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집에도, 우리 요리를 하는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이런 부분은 신교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다신숭배 문화예요.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것처럼 신들 역시 높낮이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모시고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활하는 이 우주도, 지구도 신이 깃들어 있다. 저 자연과 나무, 돌, 꽃에도 신이 모셔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평소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겠죠. 그런 생각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자연과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도 가장 필요한 사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기본적으로 신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인간이 평등하지만 각자 맡은 역할이 있듯 신의 역할도 다양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가정에는 부모님이 있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고 회사에는 사장님이 있듯이 이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신이 있다는 생각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을 삼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신교라는 이름도 이신시교다, 이삼신시교다라는 구절을 줄여서 신교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우리는 삼신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우리는 항상 삼신과 함께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신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 원형 문화에 대한 비밀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원형 문화 신교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신교는 쉽게 말해서 신과 함께다. 우리는 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신과 함께 해오려고 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교 문화의 주인공인 삼신 문화에 대해서 더 재밌는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